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지부 임원 선거 2차 투표에서 이상수 후보가 21,838표를 얻어 제8대 지부장으로 당선됐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제8대 집행부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 주는 4부작 특별기획방송 4차 산업혁명 2부가 방송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8년) 현대기아차는 세계 2위의 전기차 판매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생산이 늘고 전장 부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현대차의 원재료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9% 증가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이 재료비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코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친환경차 중 처음으로 2019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손실이 아닌 그 똔똔 정도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그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내실만 기하고 그 금외 경제만 만든다 그러면은 비록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이제 적자가 아닌 이익 구조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본부를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했습니다. 자율주행차랑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아예 지금 그 서울에다가 따로 자율주행 쪽, 에이다스 쪽을 하는 부서를 아예 옮겨놨거든요. 파워트레인이나 차체같이 축소되고 있는 분야에서 조합원들이 전환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의 업무를 바꿔달라. 내가 빨리 지금 디젤 하고 있지만 빨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기나 수소차를 빨리 해서 나는 빨리 적응하고 싶다. 스마트 팩토리 개발을 하는 의왕연구소는 원래 남양연구소에 작은 한 개의 실이 독립해 나가서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3개 실, 10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수십, 수백 공정을 자동화, 무인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울산 1공장에서는 시간당 14 UPH로 코나 전기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에 전기차 신모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최초의 모델인 N이입니다. 전기차 모델이 2개가 되는 2021년에 1공장에는 최초로 전기차 전용 라인이 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전략의 대표 주자인 넥소가 5공장에 들어오면서 회사가 4개 작업장, 인원으로 따지면 100여 명의 외주화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3개 작업장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1개 작업장인 범퍼 서브장은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튜브장, 서브장을 외주화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남는 공간, 옆에 보시면 남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튜브장을 산에서 하는 걸로 현행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공장 대의원회는 3개 작업장은 작업장 배치를 조정해서 외주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범퍼 서브장 외주 문제는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0명의 조합원이 일하는 일터가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넥소는 친환경차라서 공수 감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듈화가 많이 돼 부품 수가 적은 데다 엔진이 없고 대신 외부에서 생산되는 스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작업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택을 여기서 생산하자, 양산하자. 물론 그 안에 중요한 부품들은 그 관련 업체에서 만들어 오겠지만
전량 그 관련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소차 부품을 사내 모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공장 노동자들은 과거에 신차가 들어오면서 여유 인력이 생겼을 때 외주에서 통째로 들어오는 부품을 다시 분해해 사내 모듈로 만들어 조립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공수 개선, 그리고 이제 모듈화, 외주화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면서 고용을 지켜내고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힘입어 시내 주행을 목표로 하는 1톤 전기 트럭 생산이 시작됩니다. 전기 트럭 시험 생산을 해봤더니 기존 디젤 차보다 20에서 30% 작업이 줄었습니다. 몇 작업 정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이제 수십 작업이 좀 줄어드는 모듈화된 게 많이 들어오고 레이아웃이 더 심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줄죠. 전기 트럭 생산이 늘어날 경우에 당연히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 전기차의 모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도 뭐 공유도 안 됐습니다. 사실상 공유도 안 됐고. 이 공장 검차 라인에는 2018년 신차가 들어오면서 협동 로봇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짝지어 협동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검사 물량이 예전보다 몇 배로 늘어났지만 작업 인원이 몇 배로 늘어나기는커녕 딱 한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는 자동화, 모듈화 엄청나게 많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도 뭐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 못하는 거죠. 또 고용 불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기도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우려 반, 뭐 기대 반. 공장 한쪽에 이렇게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해내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들어왔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공장 조합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관행적으로 신기술 도입 문제를 해당 선거구 대의원 수준에서 합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의 자동화가 공장 곳곳에 조금씩 도입되고 있어서 자동화나 아웃소싱으로 일자리가 한두 개씩만 줄어도 모르는 사이에 일자리 수백 개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 공장 차원에서 자동화나 신기술이 들어오는 문제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에서는 크고 작은 물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미래차 전환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의 상황에서는 엔진 변속기의 물량 외주화 문제는 지부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이상 물량 부족을 겪고 있는 전주 공장은 2017년에 IMF 이후 처음으로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인원들을 내보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부터 승용차, 버스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 차량 모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수소버스와 수소트럭의 지원을 늘리고 회사가 스위스에서 수소트럭을 수주해서 생산 물량이 늘고 있지만 조합원의 고용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연에 4만 정도 팔아야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형국인데 전기차 그거 몇 대 팔겠습니까? 사실은. 새로 개발되는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조립이 대부분 파이로트 동에서 이루어지고 심지어 멀쩡한 내연기관 물량까지 파이로트 동에서 생산하는 일도 있습니다. 파이로트 동은 사실은 원래는 차를 사전에 만들어 보기 전에
선행 작업을 여기서 하고 우리 또 작업자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또 타보고 이렇게 하는 공정인데 그 공정을 노사가 합의를 안 해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악용하는 게 지금 최근의 회사의 행태죠. 노동조합은 고질적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공장 특화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대해서는 버스 전 라인업을 친환경차로 양산한다는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버스 전체 라인에 대한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수천억을 들여 엔진 공장을 새로 지은 아산 공장은 아직 순수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고 하이브리드차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 신기술 자동화가 도입된 것도 전혀 없어 당분간 고용 불안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미래차 전환으로 인한 걱정은 없지만 미래를 대비해 고용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뭐 급박하게 변해가지고 뭐 5년 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 3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무래도 엔진 공장이 좀 영향을 받겠죠. 수소차를 뭐 전용 공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전용 공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지금 뭐 정책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도 뭐 이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고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죠. 지난 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윤한섭 울산지역본부장은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이 같은 사례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생명안전제도 후퇴와 계약을 멈추지 않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비정규직 철폐,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현자지부도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요구안이 이 정부와 국회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